가장 첫 번째 이 사안의 핵심은 뭐냐면 갈라치기가 들어왔어. 좀 미안한데 조중동은 사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청래가 역성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 음모론이 내재돼 있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연내 이재명 정부는 출범을 하고 싶어해. 근데 이거를 늦추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장에 갔고 이제 갔더니 여기서 특검법 부분 중에 이제 뭐 국수법 문제, 기간 문제 잡고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열이 받은 지점은 어제 SNS 최고위원들이 SNS 하나씩 올라와요. 다 김병기 때리는 거야. 막상 이게 일이 벌어지고 당원들이 난리가 나니까 예상보다 큰 이제 파고가 온 거예요. 근데 배 안에 나 혼자 놔두고 다 튜브 타고 뛰어내렸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튜브 타고 내린 다음에 우리 배에 구멍을 내고 있네. 김병기 죽어라! 이러면서 아래서 자기는 잠수복 입고 밑에서 드릴질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김병기 원내가 이제 거기서 뚜껑이 열려고 그랬다. 원래 제국이 멸망할 때 내분으로 멸망하거든요. 내분으로 멸망하면 못 일어섭니다. 이게 내란 재판이 사실은 좀 반복되고 좀 피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을 여기다 딱 던진 거야. 그래서 살 보더니 누구랑 싸움 붙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1인자 2인자 붙이는 게 제일 재밌거든. 그렇지.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의 그 이간질 갈라치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솔직히 예. 프랭클리 스피킹으로 네, 봤을 때 frankly.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Honestly. 어떻게 보셨습니까? 솔직히 A 학점 주고 싶습니다. A 학점. 네. 그럼 여기서 그 문장 네. 특검법 합의 몰랐다. 네. 자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몰랐다. 몰랐습니까? 네, 몰랐다고 봅니다. 이분 안 되겠네 진짜. 몰랐다고 봅니다. 네. 아이고 여기서 한동훈의 길로 가는 건가요? 몰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몰랐을 겁니다. 몰랐다. 아니. 원치 않는다는 제가 알겠어요. 근데 네. 몰랐다가 포인트거든요. 네. 예. 몰랐다 보세요? 몰랐습니다. 네, 몰랐다 보십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줬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가이드라인이 이런 형태였을까? 이렇게 이건 좀 의문이에요. 네. 결과를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누에 잡겠다고 뭐 그걸 태우겠냐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에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누에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검찰 개혁을 하든 뭘 하든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결국 큰 틀에서의 이거는 지키면서 이걸 해줘라. 그리고 요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협치니까 협치를 조금 생각해줘라. 이런 말은 했겠지. 그 말까지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격적으로 이 특검 중요한 이 모든 핵심적인 것들을 전부 다 XX 하게끔 그리고 몽땅 다 퍼주게끔 이거는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 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잘못된 우를 이 원내대표 팀이 했고 나는 정청래 대표는 이걸 자기가 오케이 했을 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정 대표는 이미 보고 알고 있었다. 정청래 대표 그럼.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이랬을 거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한테 이제 물어보니 대통령이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도 그러면 이게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융통성이 있나 보다, 유연성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그럼 당연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정청래 당대표랑 상의를 했겠죠. 근데 정청래 당대표가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가자 다 그냥 퍼주고 이렇게 난 했을 거라고 봐요. 정청래 대표 잘 모르지만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나 어제 깜짝 놀랐고 내가 어제 분노의 봤어요. 스픽스에서. 스픽스에서 네, 밤에. 나 완전히 네. 너무 기분 나쁘고 진짜 뒤통수 네. 맞아가지고 나 화를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나온 서영교 의원한테도 이거 해결해달라. 이거 해결 안 하시면 우리 큰일 난다. 지금 여기 나온 우리 동접자들 다 지금 민주당 그만둔다고 한다. 그랬더니 진짜 서영교 의원도 안 그래도 그 정확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 태도가 이거 정청래 당대표가 실수했구나 생각이 딱 드는 게 사과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물론 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그쵸. 나 혼자 책임 못 진다. 너랑 나랑 같이 책임지자 뭐 이런 얘기였을 텐데 마치 자기는 전혀 아무런 책임 없는 듯이 이건 옳지 않지. 나는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는 알았을 것이다. 합의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언질 정도는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그러면 미리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았다고 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알았죠. 제가 뭐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앞단에 이재명 대통령은 알았다 몰랐다 해서 왜 제가 몰랐다라고 한 거냐면 대통령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을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대략의 큰 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건데 저는 거기서 한마디를 또 보태면 대통령실의 관심사는 특검 수사를 연장하고 증언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해서 더 지금 많이 관심이 가 있을 거예요. 중수청에 대해서 뭐 그리고 사실 중수청보다도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 요구권이냐 보안 직접 수사 주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관심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도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을 하면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내용면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얘기로 빠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검법이라는 이런 것은 사실상 특검이 발의가 됐고 가고 있고 실상 지금 현재 특검에도 연장은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뭐 기간에 대해서 얼마 차이가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집중하진 않았던 것 같아. 하지만 최소한도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서로 간에 상의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거 뭐 어설픈 뭐 어디 무슨 뭐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작은 어떤 개정안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우리 뭐 어떤 시대적인 과제가 있는 법안인데 그리고 내란 척결과 관련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금감이랑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또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 25일까지 조직 개편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성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머릿속에 꼭 이 특검법 개정안만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라 이걸 항상 연동해서 생각을 했을 거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충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을 안 해. 이거는 당원들과 지지자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간밤에 이제 막 여기저기서 항해 들어오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이제 시달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폭탄 던져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폭탄을 받은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나도 정치인이고 앞으로 다음 스텝이 있는데 뭐 지금 김병기에 난 지금 막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고 뭐 본인은 그냥 깔끔한 척 해버리니까 오직 화가 났으면 기자가 물어보니까 대표한테 뭐 이름을 뭐 말했던가 대표한테 물어보라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경로라고 기사에 써도 된다고 했어요. 경로라고. 또한 이제 그게 첫 번째 작은 증거고 큰 증거는 정청래 당대표가 사과했잖아요. 묻고 가자고. 딱 그걸 끝난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어저께 놀랬던 거는 사실 이 특검법 개정안 발의한 게 뭐 김영민 의원도 있고 서영교 의원도 있고 되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법사위에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법사위 사람들 아무도 몰랐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들 법사위에서 그 청문회하고 입법 청문회하고 막 이런 것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본인들 아무도 몰랐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런 얘기는 있었대요. 이 특검법 상대방이 어쨌든 싫어하니까 그쪽에서 국주본의 지위를 받는 고조항만 좀 없애달라 뭐 이런 얘기는 먼저 들어왔대. 그래서 그거는 뭐 없어져도 되지.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는 남겨두기만 하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네들은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본질을 건드려 놓으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럼요. 더 중요한 거 세 번째 이게 있어요. 국회의원들 그 텔레방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이. 그쵸. 단톡방에 처음에 내용이 안 올라왔대요. 협상안의 내용이. 네, 문진석 의원이 그걸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느냐. 그때 필리버스터 한다고 한참 난리 쳤었잖아요. 필리버스터 안 하는 걸로 해서 합의 봤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의원들은 이제 필리버스터도 안 하기로 하고 그냥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딱 거기에 그밖에 안 써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 안 나오고 뭐 나경원은 어떻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두 가지는 난 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안 나오고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하고 합의 봤습니다. 이러니까 야 역시 잘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수고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내용을 까보고 나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고 우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또 자기는 몰랐다는 듯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기에는 혹은 대통령실을 따랐다고 하기에는 대통령이 미쳤다고 그런 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또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그런 걸 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헷갈려버리게 되고 아니 그럼 우리가 그동안 나가서 고생했던 건 뭐야? 니네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라고
이제 다들 화가 났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저께 그 방송 그 얘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방송했던 분들은 다들 그냥 막 엄청나게 추토화되고 막 얻어맞고 그렇죠. 그래서 음. 힘들었었죠.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네. 앵커가 대통령의 말을 잘못 전달한 거예요. 말이 좀 꽈져 있긴 했었죠. 그러니까 뭐 특검 연장 안 한다는 말에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그렇죠. 부정의 부정. 네. 특검 연장해야 된다는 뜻이었어. 네. 근데 이제 앵커는 그것을 특검 연장 안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방금 기자에서 그 기자회견에서 속보로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 중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더 지지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정청래는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연장 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번만큼은 정청래 당대표 옆에 서겠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 안 한다는 것은 내가 뭐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우리 당과 지지자들은 상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몇 분 후에 맞다. 대통령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정정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계산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이게 심지가 굳으니까 딱 맞춰.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는 그 거거든. 말이 맞는 말이고 실제 뭘 얻었어요 민주당이 이 그럼. 협상했다는 거에서 금감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한다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최대 협조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차피 정부 이 조직 개편안은 사람 숫자가 이쪽이 훨씬 더 많고 정부가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고 하면 돼요 결국에는. 정안 되면 패스트트랙 하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뭐 패퇴하게 되면 1년이 넘어가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던 지장인데 그럼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건 융통성이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거를 그냥 내버려준다? 게다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윤석열이 자기 이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 그러면서 뭐 위헌심판 제청을 하네 뭘 하네 별별 게 지금 다 나와 있고 정청래 당대표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죽었었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좀 다 열받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바로 직전 날 이런 터친 걸 한다?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오늘 그래서 아까 그 일 발생하고 오늘 계속 그 혼돈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법 통과 시키고 나서 전화 한번 싹 돌려봤어요. 제가 정리한 포인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 이 사안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갈라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갈라치기. 네, 그러니까 사안을 좀 미안한데 조중동은 사안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갈라치기 하는 거야. 맞아요. 예, 이관계야. 요 며칠 계속 갈라치기 하더라고. 그 우상호 네, 맞아요. 정무수석부터 시작해서 그 이제 당정 때 뭐 무슨 고성이 있었다. 네, 중수청 내가 너보다 선수가 더 오래 했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건 사실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랑 당시에 이제 결선에서 붙었던 거 그때부터 이제 꾸준히 그 제기됐던 일종의 이제 이게 역성혁명론 정청래가 역성혁명을 꿈꾸고 있다. 이 음모론이 내재돼 있어요. 내년에 총선 때 지선 끝나고 다시 한번 당대표에 도전해서 공천권을 차지한 다음에 이 다음 대선에 도전할 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망론을 깔아놔요. 그렇지. 예,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사실상 이제 비대위원장 됐지만 사실상 이쪽에서 거의 낙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대선 후보에서 누군가를 찾아서 이간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이 깔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만 뭐 나오면 바로 그 시각으로 달려듭니다. 다 그걸로 연결시켜.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아보다가 저도 알아보는데 이제 세상의 측면이 왜냐면 이건 사실 우리가 CCTV 본 건 아니거든요. 당사자들의 말의 주장과 나머지 퍼즐을 맞춰보는 거잖아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현상을 보고 이제 밑단을 추적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럼 요거 협상은 두 번째 왜 했을까 봤더니 2가지 포인트가 있대요. 상임위원회 지금 기재위원장이 이미자 의원입니다. 그리고 정무위원장이 윤한홍 의원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조직법 위반하면 그 기획재정부를 두 개 쪼갰잖아요. 예산처랑 이제 재경부를 쪼갰고 금감위를 설치하면 정무위와 기재위가 이제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 두 위원장이 안 통과시켜주면 패트를 태우면 6개월 걸려요. 그렇죠. 근데 연내 11개 법안. 연내 이재명 정부는 출범을 하고 싶어해. 공식적으로. 그럼. 예, 그리고 장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늦추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원내에서는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맞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협상장에 갔는데 이제 갔더니 여기서 특검법 그 부분 중에 이제 뭐 국수법 문제, 기간 문제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판단이 뭐냐면
이거를 김병기 원대랑 원내에서는 정부 출범을 빨리 도와줘야 되니까 패트를 태우면 태울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180석이잖아. 밀어 하지만 밀어도 6개월이에요. 맞아. 시간상의 문제가 있지. 네, 아니면 60일짜리가 뭐가 있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상임위원장 그 개정 선출을 바꾸면 돼요. 네, 상임위원장 선출법을 해서 날리면 돼. 또 네, 근데 이거는 불도저 같은 거야. 그렇지. 방법은 항상 있어. 네, 지금 있는 거 소나무 뽑아내고 다시 그래, 불도저 그래, 미는 그래. 건데 이것도 60일 걸려요. 그래.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협치 엊그제 말씀하신 거 다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그냥 밟아야 돼 그냥. 그건 정치력이 부족한 거야. 그렇죠.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네. 사실 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여야 엊그제 이제 지도부 그 대표 협상도 했고 이런 마당에 갑자기 소나무 뽑으려고 불도저 밀고 들어온다면 이재명 대통령 이게 영이 안 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내에서는 그런 협상의 파터를 이제 차린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근데 너무 무식하게 했다. 근데 그 말이 맞다면. 그렇죠. 그렇잖아. 그걸 좀 세련되게 잘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 감정 상하지 않게 네. 최소한 그 모양새라도 좀 갖추고 이 좀 합의를 좀 끌어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에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서 해야지. 그렇죠. 자기네끼리 그냥 쏙닥쏙닥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우리가 다 그냥 막 따라가나? 아니지.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그때 고생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열이 받은 지점은 제가 전화를 돌려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냐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SNS 그 변호사님 방송하실 때 최고위원들이 SNS 하나씩 올라와요. 한준호 의원, 뭐 전현희 의원 막 올라오는데 다 김병기 때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거 당하고 다 얘기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특검법 협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내가 보고를 안 했겠네. 정청래 당대표 단에다가 보고를 안 했다고? 지도부에? 했지. 내가? 이제 이건데 막상 이게 일이 벌어지고 당원들이 난리가 나니까 예상보다 큰 이제 파고가 그렇지. 온 거예요. 근데 배 안에 나 혼자 놔두고 다 튜브 타고 뛰어내렸어.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튜브 타고 내린 다음에 우리 배에 구멍을 내고 있네. 김병기 죽어라! 이러면서 아래서 자기는 잠수복 입고 밑에서 드릴질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김병기 원내가 이제 거기서 열 받지. 뚜껑이 열려고 그랬다. 열 받지. 도대체 아니, 뭐 한 나는 그리고 짓이냐. 요즘에 조금 이 진보 유튜브나 진보에서 이렇게 말빨 좀 있다는 사람들을 갈라치려는 아주 조직적인 세력이 난 들어와 있다고 좀 봐요. 맞아. 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일단 정청래 당대표에 대해서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매우 불쾌하고 맞아. 실제 그분이 나중에 뭐가 되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인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써요? 그건 맞아.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 쓴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좋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건 이제 못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러 이렇게 좀 장난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김어준 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있었던 게 아닌데 그렇죠. 갑자기 이번에 조국혁신당 문제랑 뭐 이거저거 막 섞어가지고 괜히 그 사람 막 맞아요. 공격하는 게 웃겼죠, 너무, 지금. 너무 늘어났어요. 맞아요. 삼통령이라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것의 본질 이걸 왜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나 이거를 알아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계속 부추기는 또 몇 명의 그 맞아요. 진보의 그 분열러들이 있어요. 나는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두 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끝까지 군부를 지피고 막 이러니까 옳지 않다고 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신문, 언론사, 특히 조중동 이런 애들이랑 같이 엮여가지고 맞아요. 저쪽이 좀 신났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선이 크게 네. 보면 이쪽 내란 재판하고 지기현 판사 비롯해서 특별재판부 우리 얘기 나올 정도로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지. 안 끝난 상태에서 검찰 개혁 뭐 법원 조의대 다 버티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국이 멸망할 때 내분으로 멸망하거든요. 맞아요. 예, 내분으로 멸망하면 못 일어섭니다. 통상은 차라리 발표해야 돼. 맞아요. 발피면 일어나는데 내부에서 싸우면 그거는 완전 원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잠잠해질 거니까 이게 내란 재판이 사실은 좀 반복되고 좀 피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폭탄을 여기다 딱 던진 거야. 그래서 살 보더니 누구랑 싸움 붙이지? 그치. 그러면 이제 1인자 2인자 붙이는 게 제일 재밌거든. 그렇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유치한 게 네. 정청래 왕관 사진 올렸던. 그렇죠. 진짜. 아유 막 네. 그거. 그다음에 강선우를 지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 강선우를 정청래가 그럼 지켰어? 그러면 대통령실은 지켰지, 너. 대통령실은 그러면 그거 대통령실은 버렸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 강선우를 지명한 사람은 누군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근데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야. 또 우상호가 고성을 질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고성을 질렀어. 그 얘기가 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성은 여튼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경로와 대노는 무슨 차이냐? 고성이란 게 뭔데?
그러니까 그 특기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한 4단 콤보로 지금 막 쏘아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늘 심해요. 저녁부터 삼통령. 충정로 대통령은 김어준, 여의도 대통령은 말도 안 돼. 정청래, 뭐 용산 대통령 에라이. 그러면 안 돼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100일 기자회견 오늘 그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려고 빌드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맞아요. 초를 쳐도 유분수지. 그럼. 그거는 실제 그동안에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쪽 그 유튜브나 이쪽 언론사들 우리들을 모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김병기 의원들은 아까 돌아가서 마무리해드리면 SNS 올리기 전에 자기한테 전화 한 통 할 수 있지 않았냐 최고위원들이 나한테 확인을 해보고 진짜 그럼 어떻게 된 그럼 거냐.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김병기 원내도 그럼 그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한테 뭔지 최고위원한테라도 먼저 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입장은 뭐냐면 제가 옹황이 아니라 당대표한테 말했으니까 당연히 전파가 됐을 거라고 본 거예요. 오늘 네. 오늘 그 넘겨 짚은 거죠. 김현정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변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이 있는 데서 보고를 했다 했어. 최고위원도 근데 모른 척 하던데 내가 알기로는 전현 의원도 전혀 몰랐다 그러고 어제 우리가 통화를 다 해봤어요. 그건 전혀 몰랐다 근데 그러는데. 그 지적이 나오니까 디테일은 말 안 하고 그 테두리는 얘기를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양쪽이 말이 전 다 맞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근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최고위원한테 안 했을까? 아니 그 말이 돼? 최고위원하고 당 대표하고 불러놓고 원내대표가 가서 얘기를 안 했다? 저는 이러면은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 민주당의 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상임위에서 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은 팩트의 문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엊그제 여야 그 지도부 회동을 했기 때문에 협치의 정신을 살리려면 한번 협상을 하고 가야 되는 타임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판이 펼쳐진 거예요. 네. 원래는 민주당이 협상 안 해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밀고 지나가면 돼요. 뭐 특검법 우리 한테 뭐 협상합니까? 밀면 돼 그냥. 거부권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밀려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번 판을 펼쳐줬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SNS 문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말한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의 그 이간질 갈라치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여기다가 완전히 폭탄을 터뜨린 거잖아요. 왜 자기들 나와가지고 그냥 막 머리 조아리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왜 그랬어요? 그분들 지금 자기가 너무 존재감 없고 자기가 사실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이러니까 좀 후달려서 그런가? 왜 그랬대요 그분은? 세작이래요? 세작? 네? 아니 저는 그냥 개인의 질문 받는 시간 개인의 그 뭐랄까 특이함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자기가 사실 종로의 의원이 된 것도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사이라는 거 말고 뭐가 사실 있어요? 그걸로 된 거죠. 그렇죠. 뭐 아무것도 없죠. 그 사람 얘기 항상 다 우리가 붙이잖아요. 노무현의 사위. 그런 데다가 노무현의 사위로서 노무현과 같은 행동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그 이후에 한 게 없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요즘에 존재감이 없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했냐 다들 궁금해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는 다들 궁금해하지도 않을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다. 저는 근데 어떤 포인트를 봤냐면 최근에 그 6월인가 7월에 얼마 전인데 계엄 때 그 박상용 검사 있잖아요. 네, 대북 송금 그 탄핵 때 이분이 기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곽상원 의원이 100번 양보해서 이런 길을 지금 신조를 보여주려면 전반적으로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계엄 내란 진압에는 쫙 따라오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지도 않을까 하는데 이분이 그때 기권표 던질 때부터 그래. 사람들이 느낌이 왔거든. 이상했잖아. 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뭐 저간의 사실 좀 복잡하긴 해도 이번에 이제 서영교 의원 뭐 말하면서 나오잖아요. 계속 쌍방울 KH 이런 거 할 때 이재명을 그 엮기위한 하나의 공작의 이게 단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성태 뭐 그 배상위원 해가지고 뭐 배우자들 뭐 이렇게 신용 불량자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큰 정치인 끌고 들어가야 돼.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게 만든 게 좀 있기 때문에 그 검사 탄핵에 대해서 본인의 뭐 신조를 강조할 수 있어요. 강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일관되게 그 포지션에서 가야 돼요. 그냥. 근데 이번에 갑자기 유튜브 공격한다고 툭 튀어나 쳐버리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이분은 정작 계엄 내란 때 앞장서진 않아. 아무것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사람은. 예, 막 앞에서 목숨 걸고 막 예를 들면 변호사님이나 뭐 목숨 걸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의원들 많이 나와가지고 부승찬 의원님, 네. 막 그러지. 군사 뭐 얘기도 네. 하고 뭐 의원님 뭐 예를 들면 김승원 의원님 나와서 판사 이러면 안 된다 뭐 조희대 대법관 말하잖아요. 곽상원 의원님 그 당시에 제가 들어본 경험이 없어요. 나는 조희대 대법관 처벌해야 된다고 서명도 했던 사람이에요. 나 김영 부원장 그 풀어주고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서명도 하고 난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누가 대법원장한테 내 사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쵸.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게 옳으니까 이제 한 건데 변호사님이 곽상원 변호사님은 그러면 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타임에 쟤네들이 지금 이렇게 분명히 조작하고 장난치는 게 뻔한데 이 타임에 여기다 숟가락을 얹었냐는 거죠. 나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곽상원 의원 말이 전혀 그렇죠. 생각은 자유죠. 생각은 자유죠. 그리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김원준 씨가 편파적으로 한 것도 많죠. 김원준 씨가 뭐 다 선이고 다 옳은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되게 많고 자기가 그 사람도 자기 특징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싫으면 어떻게든 안 해주고 제가 좋으면 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지금 현재 이 타임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빵 치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지. 다른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 최근에 주간경향 기사가 나오면서 네.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네. 유튜브들 뭐 김어준 듣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김어준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 네. 겸공.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그 기사 이제 서로 막 공유하고 이러면서 이제 요게 여파가 유튜브 전체로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이관계. 네. 지금 범요권 유튜버들의 분화라고 해가지고 체육과 이동영이 아, 그쵸. 이제 김호준을 공격한다. 아니에요. 걔네들 막 안 공격.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그렇게 쓰지, 그렇게 거야. 쓰지. 이건 잘한 거죠. 이한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긁히는 게 이런 거야. 이한별 씨, 노영희 씨 갈라치기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무슨 갈라치기를 했어? 내가 이런 게 싫다니까. 나 이거를 지금 내가 한두 번 듣는 얘기가 아닌데 네.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신경 안 쓰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내가 넘어가. 근데 이딴 거 하지 말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내가 갈라치기 했을 때 갈라치기 하지 마 이런 말 해. 그럼 내가 그 다 오케이 해주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왜 거 하지 김호준, 마요. 체육, 이동영에 이 노영이를 안 넣었지? 그러니까요. 나는 갈라치기 안 한다니까. 난 누구 아니 그러니까 공격하지 여기 않는다니까. 약간 삼국지처럼 거물들만 다루고 네. 우리는 뭐 짜발입니까? 나는 우리는 핫바리 유튜브잖아. 아씨 뭐 우리는 삼국지에 그냥 뭐 100만 명 중 하나예요. 병사예요?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구독자? 구독자 7만 6천 명. 봐봐 7만 6천이면 핫바리 유튜버야. 나 25만이잖아. 아니 잘 나는 들어봐. 네. 나 25만이거든. 나 핫바리 유튜버야. 왜냐하면 이동영 씨가 그때 그랬대. 네. 60 미만인 애들 다 핫바리 유튜버라. 60만 미만? 아니가 60만이라고 안 그러고 30만 정도 되는 핫바리 유튜버라 그랬대. 네. 그거 따지면 나 딱 핫바리 유튜버가 맞거든. 네. 근데 나는 이동현 씨가 그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때 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일과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냥 핫바리 유튜버라 그러면 그냥 나는 재미삼아 농담삼아 그래 나 핫바리 유튜버라고 말은 하지만 네. 실제 난 이동현 씨가 날 욕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쵸?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쵸. 근데 왜 자꾸 장난치고 갈라치기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동현 씨 말도 아까 뭐 체육하고 같이 김어준 공격했다 하지만 김어준 공격한 것도 아니에요. 이 이동현 씨 말 잘 들어보면.